분들을 위해서 직접 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과 담소도 잠시 나누시고 반갑게 인사도 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어서 오십시오. 본인의 좌석에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섬유패션인 신년인사회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먼저 인사드릴게요. 저는 MBN에서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아나운서 정아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25년도 새해를 맞아서 우리 모두의 소통과 결속을 또 다짐하는 자리로 그렇게 의미를 담아서 마련을 해봤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자리를 대표해서 제가 감사 인사를 전하고요. 바로 신년 인사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민의례 갖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화면에 나올 태극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다음은 애국가 세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서 1절만 부르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이어서 섬유패션인 신년 인사회를 축하하기 위해서 귀한 발걸음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되신 네 분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고요. 우리 참석자분들께서는 환영의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정부를 대표해서 오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이승열 실장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다음으로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이상훈 명예회장님께서 오셨는데요. 저희 명예회장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실까요? 어서 오십시오. 이어서 노희찬 전임회장님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도 역시 전임회장님이시네요. 우리 경세호 전임회장님 소개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한 분 더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정말 정성껏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최병호 회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 환호성을 받으신 우리 최병호 회장님께서 신년 인사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회장님을 무대 위로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큰 박수 부탁드릴까요? 또 독감이 아주 대유행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세배드렸던 생각이 새록새록 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희망찬 을사년 며칠 전입니다만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방금 우리 정아영 아나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세종시에서 이승열 실장님 감사합니다. 또 직전에 저를 많이 성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이상훈 명예회장님, 평소에 존경받지 않는 노희찬 회장님, 또 경세호 회장님, 그리고 섬유패션 발전을 헌신해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 또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무역보호주의 확산 또 AI 기반의 기술 혁신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물가, 고환율, 가계부채 증가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소비자들은 품질을 넘어 윤리적이고 친환경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시장 구조 재편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섬사년의 주요 활동 및 성과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해 섬사년은 여러분과 함께 화성기업의 리사이클 기술 개발을 위한 300억 원 규모의 국가 R&D 예산을 확보하였고 지속가능 순환경제 즉 SCT 포럼을 통한 순환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국산 소재 활성화를 위한 국산 인증제도 개편, 또 프리뷰잉 서울 전시회의 아시아 소싱 허브로 성장 등 기업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섬유 패션인 여러분, 2025년 새해 섬사년은 섬유 패션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글로벌 경제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2025년 섬사년의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K 소재, K 원단, K-패션 수요 증가에 대응해 정부 및 국회와 협력하여 제도와 인프라를 혁신하고 프리뷰잉 서울, 해외 전시회, 수출 프로모션 등을 통해 K 섬유 패션의 수출 시장 다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지속 가능한 친환경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5-5 리사이클 기술 개발, 친환경 패션 등 섬유 패션 산업의 탄소 중립과 순환 경제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EU의 디지털 제품 여건, 즉 DPP와 같은 글로벌 규제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AI가 가속화하고 있고 디지털 혁신에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AI 요즘 시에서 굉장하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요. 또 우리 기업들이 AI를 활용해 섬유 패션 생산 유통 플랫폼의 혁신과 K 섬유 패션의 독창적인 아이덴티티를 확립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히 공고히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섬유 패션 업계 미래 인재 양성에도 각별히 힘쓰겠습니다. 잠깐 여러분들이 2층에 모여서 올라오셨겠지만 거기는 우리 아카데미실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임대를 줬죠. 그런데 거기 앞으로 텍스파 캠퍼스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3,000여 명 전문 인재를 앞으로 양성할 계획인데요. 매년은 30명씩 해가지고 15회째 해왔었습니다. 참으로 이제 섬유 산업을 알릴 좋을 기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이 자리에도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만 30년을 이대로 사용을 했는데요. 우리 이사님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셔서 곧 리뉴얼을 할 겁니다. 또 아시겠습니다만 요 17층은 최고의 자리입니다. 오늘 좀 편하게 잠깐 언급해 드리면은 이 앞에 파르나스 호텔 예약을 하려면 내식이나 이런 행사를 최소한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는 토요일, 일요일 되면 그 공간이 확보가 되어서 아주 선호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도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섬유산업연합회 17층 자리가요. 토요일, 일요일 엘리베이터가 6개, 8개나 되고요. 그래서 웨딩홀이나 우리 섬유인들을 위해서 특수한 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저희들이 잘 협상을 해서 내년 올 6월 달이죠. 예, 그렇게 리뉴얼을 해서 정말 우리 섬유연합회가 새로운 도약하는 해로 저는 반드시 또 섬유인들을 위한 곳으로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많이 애로워서 부족합니다만 여러 회장님들께서 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성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의 이 자리에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섬유 패션인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변화와 도전 속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2025년 자강불식의 정신으로 한계를 넘고 새로운 미래를 통해 굳건히 해나가면 온갖 역경도 극복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너의 열정과 노력이 모일 때 대한민국 섬유 패션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빛나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박수로 한번. 을사년 푸른 뱀띠에 새해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신년 계획과 더불어서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회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시고요. 네, 최봉호 회장님의 말씀에 이어서 이번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이승열 실장님께서 인사 말씀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실장님을 무대 위로 모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이승열입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스럽고 저 개인적으로도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연합회를 이끌어주시는 우리 섬유산업연합회 최병호 회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섬유 패션 산업인 여러분 같이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25년은 을사년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푸른 뱀의 해라고들 많이들 하더라고요. 을사년 푸른 봄의 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해 섬유 패션 업계는 무척 힘들고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회장님 말씀을 아마 회장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국내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출 내수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회장님 말씀처럼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과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새해에도 이렇게 경제 전문가들은 밝은 전망을 내놓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저희 마음에는 많이 걸리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수록 우리 섬유산업이 우리나라 경제를 그동안 이끌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좀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국가 경제는 무엇보다 수출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정부도 수출 동력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정책 역량을 총동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섬유 패션 산업이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 최대한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이제 축사하러 왔지만 오늘은 신년회니까 덕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오면 사실 조금 이렇게 주눅이 좀 들어요. 왜냐면은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를 지난 50년, 60년간 이끌어 오신 우리
원로분들 그리고 이제 새로이 2세대, 3세대 경영인들이 다 같이 이렇게 오는 자리이다 보니까 제가 여기 오면은 친숙한 마음도 들지만 감사한 마음도 들고 그리고 또 살짝 좀 주눅도 들고 그런데 이제 정부를 대표해서 덕담 및 축사를 하게 돼서 제가 오늘은 좀 고민을 하다가 아까 우리 회장님이 이 앞으로 AI 시대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는 좀 오늘 AI에 좀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섬유산업연합회 그 신년회에 와서 제가 좀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고민을 하다가 GPT하고 제미나이하고 몇 개 우리 많이 쓰는 AI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했어요. 좀 멋진 마무리를 좀 부탁을.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지시어가 명확하지 않으면은 너무나 예상할 수 없는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섬유산업연합회를 가지고 7원시를 하나 지어달라. 그 대신 이제 2025년에 좀 희망과 꿈을 좀 생각할 수 있게 지어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는지 아니면은 그래도 사람이 맞는 게 더 낫더라. 이런 평가를 하실지 한번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분이 운을 띄워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럴까요? 네. 자, 섬유로 꽃피워 찬란한 세상. 좋습니다. 유연한 손길로 미래를 열고 산업 발전 이끌어 나가리. 업그레이드된 기술로 승승장구하며 연결하여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하네. 합심하여 새로운 길을 개척하니 회복하고 성장하는 을사년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와.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사실 저도 좀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산업부에서도 산업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AI 활용을 굉장히 많이 정책 과제로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첫 번째 그 초대받은 이 섬유산업계 10년회에서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 마음에 드셨으면 합니다. 어쨌거나 올 한 해 변화의 흐름을 잘 읽고 지혜롭게 대응하셔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부도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승열 실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덕분에 챗 GPT의 능력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정부를 대표해서 오신 우리 이승열 실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까요? 실장님 고맙습니다. 자, 이제 섬유패션의 신년 인사회를 기념하고 또 상징하는 순서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떡 케이크 커팅하는 순서인데요. 커팅을 해주실 우리 귀빈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총 5분께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승열 실장님 올라와 주시고요. 최명호 회장님, 그리고 이상훈 명예회장님, 노희찬 전임 회장님과 경세호 전임 회장님까지 5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떡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준비되셨죠? 자, 그럼 올 한 해 모두가 건강하고 우리 섬유 패션 산업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커팅 순서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잘라주세요. 네, 2025년 을사년 새해 여러분들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5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장갑을 자리에 놓고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는 이번 신년 인사회 특별 강연 순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세상을 바꾸는 시간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세바시 초청 강연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미국 정세에 정통하신 김지윤 정치학 박사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올해 글로벌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미국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는 변곡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섬유 패션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박사님의 해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무대 위로 모십니다. 김지윤 정치학 박사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 섬유 패션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신년회를 하신다고 해서 초청을 받았는데, 야, 전국의 패셔니스타들은 다 모이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왔었거든요. 사실 제가 이렇게 다니는 강연이 아무래도 기업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좀 칙칙하세요들. 근데 오늘은 좀 진짜로 분위기가 좀 다르십니다. 네, 여러 뭐 스카프라든지 뭐 색깔도 다양하고 근데 많이 이제 좀 멋을 내셨는데, 신년회라서 좀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잠시 뭐 우리 실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경제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전망들만 내고 있다라고도 하거든요. 정치도 뭐 사실은 비슷합니다. 이제는 정치와 경제가 함께 비슷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국제 정치라든지 특히 여기서 중심이 된 미국 같은 경우도 자기들끼리는 지금 굉장히 좋은데 다른 국가들 또 뭐 수입을 하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힘든 한 해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오늘 좀 전반적으로 거시적으로 짚어드리면 비즈니스를 계획을 하고 전략을 수립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제가 뉴 노멀의 국제 정세 그리고 섬유 산업 미래라고 이름을 좀 붙여봤어요, 멋있게. 뉴 노멀이 무슨 뜻이냐? 사실 우리가 뭐 경제라든지 사회라든지 어떤 질서가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그게 이제 종착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게 무너지고 새로운 어떤 기준이나 질서 같은 게 도달하게 되죠. 그런 경우 약간 혼란스러운 정착을 하게 되는 새로운 기준이 오는 경우를 이제 뉴 노멀이라고 보통 경제학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섬유 산업은 어떤 미래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1월 20일 백악관으로 돌아오게 될 바로 그분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 돌아올 줄 나는 4년 전에 알았어 하시는 분 안 계시죠? 네, 아무도 아마 상상을 못 하셨을 거예요. 저도 2020년에 지고 나서 과연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싶었는데 돌아오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에 등장했었던 도널드 트럼프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때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주변에, 그리고 본인도 경험이 없었고 실제로 될 줄도 몰랐고, 네, 이번에는 굉장히 단단히 준비를 하고 왔고요. 주변에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은 거의 다 지키려고 할 거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트럼프가 등장하고 백악관에 다시 돌아오면서 진행이 되는 세계는 어떨까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길게 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고 저녁도 하셔야 되니까 제가 짧게 키워드만 몇 개 조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저는 누가 뭐래도 tariffs, 관세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운동을 하면서 했었던 말이 하나 있어요.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관세, tariffs, the most beautiful word. 정말 가장 아름다운 단어야. 정말 자기는 관세를 마음껏 활용을 하겠다는 거죠. 시장이 크고 모든 물건들을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런 말 못하죠. 수출 주도, 수출 위주의 경제이기 때문에. 기업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약을 한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든 국가들의 이제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 일괄 관세를 매기고, 그리고 중국에는 특별하게 60% 관세를 매긴다. 어쩔 땐 10%라고 어쩔 땐 20%라고 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일괄적으로 그 어떤 국가도, 우리는 사실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진짜 할 건가? 두 번째는 정말로 할 수 있는가의 문제거든요. 진짜로 할 건가에서는 수준의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인지, 정말 10%일지 60%일지 혹은 그 이상일지, 저는 뭔가 관세에 대한 조치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봐요. 근데 할 수 있는가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관세를 포함한 세금에 대한 세율을 정하는 것은 의회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불공정 무역을 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조금 위임을 받아서 권한을 휘두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 때 철강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기고 알루미늄에 대해서 10% 관세를 매겼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돼. 여기서 수입하는 것들 관세를 매겨야겠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중국이 들어갔고요. 한국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 우리 동맹국인데 무슨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 우리한테 철강에 관세를 매기냐? 그랬더니 이거를 그냥 다 철수하기엔 좀 거시기 하고, 그래서 일정의 쿼터를 주고 그 쿼터까지는 무관세, 넘어가면은 관세로 효부를 받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봐주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괄 관세를 하겠다 그러면은 사실은 의회의 동의, 그러니까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법안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안 하고서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뭐 trading with enemies 이거 안 돼 하고서 했었던 이제 닉슨이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무리수 때문에 법원으로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의지는 분명히 있다. 근데 이제 의회를 통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 상하원이 전부 공화당이 잡지 않았어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이제 미국 정치나 이런 거 굉장히 열심히 보시는 분들인데, 미국은 우리랑 조금 달라서 자신들의 재선이 제일 중요하고요. 지역구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인의 지역구가 농업지역에 있다라는 경우는 중국에 대한 관세를 때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그랬더니 중국에서 미국으로부터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거나 관세를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농업 종사하는 분들이 아우성이 모험을 해서 사실은 공화당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나마나한 얘기인 것 같지만 일괄 관세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다만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의지는 굉장히 강하다. 근데 주변에서 누가 설득을 한다든지 말린다든지, 특히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있죠. 그렇다면은 조금 톤다운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중국에 대한 것은 굉장히 강하게 악감정을 갖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얘기가 중국이에요. 엔차이 차이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본인의 내각에 들어갈 사람들을 발표를 했어요. 다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이제 관심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국무장관입니다. 국무장관은 이제 우리로 치면은 외교부 장관 얘기했죠. 큰일 날 뻔했네요, 저기. 네, 이승열 시장님 지금 가셔갖고, 네, 다행입니다. 네, 외교부 장관에 속하는데 사실 권한은 그거보다 훨씬 더 위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권력 계승 서열 순위를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1위는 이제 대통령이고, 네, 부통령, 그다음에 스피커라고 하죠. 하원 의장, 그 다음에 국무장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내외적인 여러 가지를 많이 다루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국외, 외교에 관련 일을 많이 하죠.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마이크 월츠라는 인물을 이제 지명을 했는데, 자, 국무장관을 지명된 마르코 루비오,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이 된 마이크 월츠, 두 사람 모두 상원의원 그리고 하원의원 출신인데요. 양원에서 중국에 대해서 가장 강경하게 나오는 사람들 둘 꼽으라면은 이 두 명 들어갑니다. 미국 의회에서 중국을 규제한다든지 틱톡을 금지한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법안들 통과시키고 발의하고 했을 때 꼭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외에 사실 우리한테 이제 산업계에 중요한 것은 USTR이라고 있죠. 무역대표부. 이 무역대표부의 대표를 누가 차지를 했느냐라는 건데요. 여기 이제 트럼프 제2 정부에서 무역대표부의 이제 대표가 된 사람은 제임스 그리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임기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라고 있었어요.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아주 무서운 그 관세주의자의 아주 강경 무역 보호무역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대놓고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려는 거는 알겠는데 너무 약하다. 제대로 한 게 없다. 보호무역을 해서 관세를 매기면 당장은 미국한테 뭔가 조금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제조업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청문회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포진을 시킨 것은 사실은 제 생각에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마지막 최종 결정은 자기가 한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을 보여줌으로써 나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할 것이다. 메시지를 던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가 엔타이 차이나, 반중국입니다. 그러면은 중국에서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든지 압박을 한다든지 그럼 우리는 큰 상관이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중국과 연계되지 않은 것들이 별로 많지 않죠, 우리가.
그리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사실 중국으로부터 뭐 여러 가지 무역이나 경제 보복을 당해서긴 하지만 제3국을 우회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중국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뭐 트럼프 행정부나 바이든에서 막 뭐 압박하고 하니까 베트남에 간다든지 아니면은 멕시코를 간다든지. 네, 멕시코 같은 경우는 캐나다하고 함께 미국하고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량 생산을 해서 미국으로 올려보내는 생산 기지 역할을 해서 요새 아주 잘 나가고 있죠. 근데 그것까지 다 잡아내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편법, 우회를 해갖고 돌아오는 뭐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들 전부 다 잡아내겠다. 그러면서 이제 뭐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중국 자동차 200% 관세 얘기가 나오는 거고, 니들 멕시코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이민자들 막 들여보내고 마약 들여보내면 우리 25% 관세를 매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서 나는 깡그리 다시 재협상을 할 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멕시코, 캐나다, 미국이 맺고 있는 자유무역 협정이 2036년에 끝나게 되겠거든요. 그럼 이거를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서는 10년 전 2026년부터 다시 재협상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재협상에 들어가겠죠. 벌써부터 굉장히 손을 보려고 이를 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멕시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섬유산업 쪽에 있는 기업들도 멕시코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조금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글쎄 정확히 어떻게 준비를 하려면 제가 사실은 산업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예의주시해서 동향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유럽이에요. 유럽을 비롯해서 여러 선진국인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 선진 국가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향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봤을 때 우향우 한다는 게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나쁘지는 않았죠. 법적인 부분에서 기업 활동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법인세를 낮춰준다든지 규제를 없애준다든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든지 이런 거는 뭐랄까요?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경제라든지 국가 안보에 있어서는 보수 혹은 컨서베티브 정부들이 좀 더 잘한다는 평가를 좀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제가 말하는 우향우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해 왔었던 지금까지 봐왔던 경제 보수라기보다는 굉장히 극단적인 민족주의 성향을 가진 정당들이에요. 예를 들면 프랑스의 마린 르펜 이름들 들어보셨죠? 마린 르펜이 얘기하는 내셔널 프런트의 그 정강 정책들을 보면요. 사실은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복지, 연금 늘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 노동자들이 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으니까, 왜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치안도 그래서 엉망이 되고, 그래서 이민자들을 쫓아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었던 재정 경제 보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유럽에서 이런 그래서 극우라고 말하기 되게 애매하긴 하지만 이런 민족주의된 극단적 성향을 가진 정당들의 정치인들이 아주 득세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진한 색으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 국가들은 현재 그런 성향을 가진 정치인이나 정당이 정권을 잡고 내각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탈리아의 멜로니 같은 경우, 사실 멜로니는 취임하고 나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톤 다운돼서 생각만큼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 라는 평가를 듣고 있지만 핀란드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이미 내각에 들어가서 정책에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내각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내각에 있는, 그러니까 정부와 지금 연합을 하고 있는 정당이 있는 나라들, 스웨덴 같은 국가가 있고요. 지금 들어가서 정부를 하고 연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론조사라면 1등을 달리고 있는 나라, 프랑스 같은 경우, 바로 마린 르펜이 하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지금 2위를 하고 있는 나라 보면은 독일이 들어가 있어요. 독일에 지금 2월 23일에 연방 총선이 있습니다. 숄츠 총리가 내려오면서 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는데요. 숄츠 총리의 3인당은 거의 100% 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정당은 전통 보수라고 얘기하는 기민연이고요. 근데 보시면 저 하늘색 그래프에 이제 하늘색으로 이렇게 쭉 있는 이 정당이 아프데라고 하는 극단적인 민족주의 정당입니다. 거의 네오나치라고 불렸었어요.
근데 이 정당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 다른 나라보다 독일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독일은 홀로코스트라는 흑역사 때문에 이 네오나치라든지 극우라든지 민족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을 굉장히 자제해 왔었거든요. 근데 이런 독일에서조차 이 정당이 이렇게 득세를 하고 있다는 것은 뭐랄까 좀 정치적인 어떤 방향이라든지 바람 같은 것이 그쪽으로 불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독일의 선거 제도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김인연이 지금 1위기 때문에 1정당이 되고 거기서 모든 걸 다 그렇게는 안 되고요. 과반을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는 어떤 정당하고 연정을 분명히 해야 될 거고 그렇다면 그게 녹색당이 되든 아니면 3인당이 되든 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AfD는 의미가 있는 의석수는 없겠지만은 1위 정당은 못 되고 그리고 정부에 들어가기는 힘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 분명히 유럽에도 변화가 일고 있고 그게 과히 이민자나 아니면은 물건을 그쪽에 팔려는 입장에서는 좋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것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 조금 더 거시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아까 앞에 뉴 노멀이란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인물이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왼쪽에 있는 인물이 처칠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해리 트루먼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수상이고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죠. 제가 이 두 사람의 사진을 왜 갖고 왔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이 패권국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좋아서 나온 거 아니에요. 미국은 원래부터도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꽁냥꽁냥 사는 걸 좋아하던 국가였고 그냥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때부터 그런 기조를 유지를 했었어요. 잠깐 나와서 제국주의적인 행보를 보인 것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잘 살아 충분해. 외국 일에 별로 하고 싶지 않아. 그랬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끌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패권국이고 니네가 리더 국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 고민을 하죠. 그러면은 이 국제사회를 어떻게 내가 리더 국가로 끌고 나갈까?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낸 것이 이제 우리가 소위 정치학자들이 얘기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라는 거예요.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름 자체는 좀 나중에 붙여지긴 했어요. 이게 뭐냐? 결국에는 국제사회 어떤 질서를 만들겠다. 거기에 이제 미국적인 철학 혹은 미국적인 시스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뭐 기왕이 나왔으니까 내가 어떤 국제사회 국제 질서를 만들어 보겠는데 해보니까는 우리 것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 강대국 뭐 약소국 뭐 강대국 약속 잡아먹고 뭐 이런 정글 말고 어느 정도의 질서가 유지되는 거를 한번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이제 시대의 국제 정치를 보시면은 뭐 UN도 있고 월드뱅크, IMF 뭐 다 있죠. 다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다 그때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이 고안을 해내고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세 가지의 어떤 이제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다자주의입니다. 사실 다자주의가 여럿이 함께 모여서 강대국인 약소적인 간에 서로 간의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하고 뭔가 결론을 도출해내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싫은 게 다자주의예요. 왜냐하면 다자주의를 하게 되면 강대국의 힘을 그대로 쓸 수가 없거든요. 강대국으로서 가장 좋은 것은 양자주의입니다. 다이다이로 붙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럿이 함께 붙여놓으면 강대국의 힘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다자주의를 해서 뭔가 서로 간의 힘의 밸런스를 맞추고 그리고 모두가 어쨌든 동의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내는 기구를 만들자. 그래서 UN 같은 것이 출발을 한 거죠. 또 하나는 국제법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미국의 어떤 정치 철학을 얘기할 때 사회계약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미국이 가장 닮았다라고 하는 어떤 이론이나 책은 저는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에 기반한 그 법을 정말 뭐랄까요? 중요하게 생각하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헌법이 세계 최초의 성문법이다라는 것에 정말 강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죠. 국제사회가 정글이래매. 그래도 어느 정도 법이 있으면은 뭔가 지켜지지 않을까. 그래서 국제법의 규범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출발하는 것이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 상설재판소 이런 것들이 출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유무역입니다. 시장경제를 해보니까 이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더라. 그 자유무역을 우리가 중진을 하고
서로 간에 무역을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협력을 하게 된다면 뭐 엮이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렇게 되면은 서로를 해치는 행위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철학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출발한 게 1947년의 가트였고요. 그게 나중에는 WTO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놨는데, 자, 뉴 노멀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붕괴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유엔의 사무총장인 구테레스 사무총장 이야기 듣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되게 많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죠? 그리고 지금 유엔의 안보리 상임이사국들 거부권 가지고 행사해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한국가가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뭐 되는 게 없죠. 옛날에는 같이 마음을 합심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되는 게 없죠. 뭐 국제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푸틴 대통령, 뭐 네타냐후 총리 이 사람들 다 체포영장 내려졌는데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런 구속이 없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푸틴을 어느 국가에서 구속할 걸 생각 안 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 WTO 같은 경우, WTO의 가장 핵심 기구는 상소 기구죠. 어떤 무역 분쟁이 생겼을 때 이거를 해결해 달라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서 재판관들이 이제 모여갖고 한 3명 정도 모여갖고선 해야 되는데, 2019년부터 미국이 지금 여기 WTO가 너무 중국의 친화적인 판결들만 내려, 여기는 편향적인 기구야 하면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없어요. WTO는 빈사 상태다. 그러니까 이 규범들에 기반을 해서 만들어 놓은 기구라든지 혹은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와해가 되고 있는 중이다. 누구에 의해서? 사실은 만들어 놓은 미국에 의해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유엔에 가서 처음으로 유엔 총회 연설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했던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큰 소리로. 농담이고요. 왜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나는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국익을 최대한 추구를 하겠다. 니네도 그렇게 해라. 당연한 거다. 라는 얘기죠. 아주 일부분인데, 그리고 이 연설에서 sovereignty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썼어요. 주권이란 말이죠. 20번이 넘게 씁니다, 이 말을. 유엔이란 곳이 사실상 한 국가의 주권을 보장을 하되, 국제 평화라든지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은 조금 손해를 보거나 양보를 하는 것도 끌어내는 자리가 사실 유엔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연설하고, 내가 대통령으로서 국익을 추구하는 게 뭐가 나빠? 니네도 그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연설이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파워 폴리틱스의 귀환이다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혹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고립주의자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립을 원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패권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 패권을 적절하게 쓰겠다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왠지 우리가 리더 국가고 패권국이고 하고 그래서 뭔가 허구 잡혔던 느낌이 조금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안 한다는 거죠. 나토? 니네도 분담금 우리가 내는 만큼 내라 라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지난 임기에서 하지 못했던 정말 후회되는 게 2개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가 독일 자동차 관세를 때리지 못한 거, 두 번째가 한국의 방위 분담금을 5조 원을 묶어둔 거. 그러니까는 트럼프나 미국의 공화당,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한국은 사실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데, 북한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인데, 전쟁하면 쟤네 혼자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미국이 거기에 가서 미군이 도움을 줘야 되지? 전략적인 부분 이런 것 깊이 안 들어가서 보기에 정말 일반 대중들이 바라보기에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파워 폴리틱스의 귀환이고, 트럼프는 가지고 있는 힘을 최대한 활용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망했다 뭐 이거냐? 그건 아니고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랬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이제 축하 전화를 받고 우리나라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 얘기가 있었죠. 조선 부분에서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미국의 조선업은 뭐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배를 제대로 만들거나 유지하거나 할 그 능력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중국이 저렇게 미친 듯이 따라오고 있는데
어디선가 뭐 지금 해군력을 이제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조선이 필요하고 그래서는 중국 뒤를 잇고 있는 한국의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필요하면 온다라는 거예요. 기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제가 요번에 오늘 이제 이 강연을 준비를 하면서 조금 준비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거든요. 네. 공부를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 아이가 크리에이티브 디렉션이라고 해서 뭐 기획, 뭐 디자인 기획 뭐 이런 걸 공부하는데 자동차 그 광고 기획을 이제 그 클래스 그 홈워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나왔어요. 엄마, 자동차에 섬유가 쓰이는 걸 몰랐단 말이야? 네, 걔는 이제 제가 뭘 모르는 거 나타나면 되게 좋아합니다. 네, 엄마는 모르고 나는 아는 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빡세게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들고 왔어요. 기술 혁신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environment라고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여기는 환경도 들어가고 노동도 들어갑니다. 이 환경과 노동 기준에서 우리가 맞춰야 되고 거기에 이제 그 규제를 요구하는 그런 국가들을 공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회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멋진 그 칠행시도 읽을 수 있었는데 AI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강조를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섬유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60년대, 70년대 뭐 공장에서 뭐 여공들부터 먼저 떠올려요. 저 같은 이제 연식을 가진 사람들은.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뭐 자동차라든지 항공, 우주, 뭐 기계, 뭐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모든 분야에 굉장히 특별한 탄소 섬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융합 기술을 같이 접합시킨 그런 이제 섬유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한테 배웠어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이 부분은 더욱더 유명해질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안보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지금 국방 예산을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와 따라서 또 우주 항공 산업에도 지금 거의 모든 국가들이 돈 조금만 있으면 다 뛰어들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특수섬유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기술 혁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사실은 예전에 이런 것을 수출 규제를 한단 말이야 하고 잠깐 놀랐었던 게 있는데요. 기억들 하실지 모르게 2019년에 우리가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그때 수출 규제 품목이 막 올랐던 적이 있었어요. 네, 기억들 하세요? 그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반도체 막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자세히 이렇게 좀 보니까 품목 중에 이름도 잘 모르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섬유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섬유가? 잠깐 놀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유가 그냥 어떤 리테일을 위한 그런 산업이 아니라 정말 전략 사업이다. 국가로서는 꼭 투자를 해야 되는 산업이 되었다라는 점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환경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제가 아까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우양호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양호는 대부분 기후변화 환경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의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건 이미 이제 기준을 마련을 해놨다는 것도 하나가 있고요. 사실 환경이나 노동의 기준을 높인다는 게 단순히 그 사람들이 선해서가 아니라 지금 저개발 국가에서 생산을 해서 들여오는 정말 값싼 노동력, 거의 노동 착취를 하다시피 해서 만들어낸 이런 제품들 환경 같은 경우 1도 신경 안 쓰고 만들어낸 제품들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싸게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함이거든요. 결국에는 자기네 제조업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레벨을 넘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환경에서도 그리고 노동에서도 그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제품들로 사실 이런 유럽이라든지 선진 시장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AI입니다. AI들 익숙하세요? 많이들 쓰시나요? 실생활이든 이제 뭐 산업 전선에서든 네, 많이들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제가 2025년을 전망하는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나오는 책이 있어요. 매년 이렇게 발간되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니까는 누가 뭐래도 앞으로 미래의 키워드는 AI다라고 해요. 근데 별로 이렇게 AI가 이렇게 쫙 달라붙는다든지 되게 매력적으로 들리는 말은 저는 아니더라고요. 아까 이제 들으면 좀 기분 별로고 뭔지 막 엔트리 베리어도 높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는 그냥 AI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국가 안보에 있어서도 무조건 AI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AI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 AI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생산이든 유통이든 이런 분야에서 AI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10%대 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모두가 알고는 있지만 활용을 하기는 조금 힘들다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해가 충분히 저는 가더라고요. 이게 일단 어떤 건지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도 누군가 전문가의 도움이 없으면 사실 쉽지가 않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투자하기도 조금 꺼려지고, 그리고 투자를 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이놈을 어떻게 믿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분명히 있겠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종합통상부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네, 부탁을 드리고, 이미 이제 굉장히 큰 대기업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자라 같은 경우는 재고 관리를 AI를 통해서 하는데, 뭐 예를 들어 매장마다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는가, 그 동네 날씨는 어떤가, 기후는 어떤가, 지역 이벤트 같은 거 있는가, 이런 것들을 총괄을 해서 지역별로 매장별로 재고 관리를 해서 굉장히 재고를 줄인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단을 보고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AI가 판단해서 그 원단 그 결함이 없는, 그러니까는 퍼펙트한 그 수준을 한 95%까지 올렸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큰 기업 수준에서는 투자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시스템이 있고 또 체계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섬유산업 하면, 특히 저 같은 사람,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은 옛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정치, 경제를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뭔가 한국이 이만큼 발전하기, 근데 이제는 그 근간의 어떤 패브릭 뭐 이런 걸 넘어서서 이제는 전략 사업이 되어야 된다, 이 나라에.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이 섬유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사업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전 사업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10%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종사자들, 뭐 그냥 섬유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관련 있는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까지 다 합하면 일자리 창출도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전체 노동시장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제조업과 산업을 이끌고 가는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조금 더 자긍심을 더 가지시고, 그리고 기술 혁신이나 AI의 두려움을 떨치시고, 그리고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전략 산업 전선에 계시는 분들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그리고 올해도 이제 건승하시기에 제가 기원을 하겠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지윤 박사님이셨습니다. 올해 정세를 가늠해 보셨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산업에. 네, 이제 시계를 보니까 이제 6시입니다, 여러분. 시장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만찬을 앞두고 있는데 식사를 하기 전에 잠시 건배제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한 분을 모셔볼까 하는데요. 저희 이상훈 명예회장님께서 건배제의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회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실까요? 네, 명예회장님 올라오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한민국 섬유 패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앞서 김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처한 현재 이 경영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이 어려움이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국내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 같고, 또 바깥을 보면은 수년 전에 시작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금방 끝날 것 같은 중동 전쟁도 끝날 듯 말 듯 하면서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방금 강연에서 말씀하셨듯이 2주 후면은 이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을 합니다. 그러면 이 또 하나의 우리 환경의 변화가 옵니다. 말씀하셨듯이 트럼프는 굉장히 자국 이익 중심 정책을 필 것이고, 그것은 관세 비관세 장벽으로
우리의 무역 교역 환경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G2 중국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중국은 우리 2000년 들어오면서부터 그 고도 성장을 해서 한 20년간은,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는 중국의 고도 성장에 힘입어서 우리나라 상당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제 상당히 모든 부분에서 웅크러들이고 있는 그 이때 중국은 지속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이 수급이라고 하는 공급과 수요의 원칙을 무시하고 그 국가가 정한 그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지방 정부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의 재원은 이제 땅을 팔아서 그 땅을 판 돈을 가지고 또 기업들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중국이 성장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한계가 지금 부닥친 겁니다. 뭐 여러분들 지상을 통해서 보셨겠듯이 그 부동산 이제 건설 부분에서부터 사고가 나기 시작을 해서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뭐 7천만 채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구하는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방정부는 여러 모든 산업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투자를 아직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계 글로벌 그 수급이 모든 많은 산업 부분에서 지금 깨지고 가격은 매일매일 떨어지고 있고 기업들의 수지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지만은 중국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 또는 금융기관의 지원으로 끌고 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그 아시아 국가 심지어는 뭐 그 선진 국가들도 어려움을 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고 이 상황은 앞으로도 최소한도 2, 3년간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2, 3년간을 이제 못 버티면은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속담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또 본업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그 여기 모인 스트림 간의 소통을 통해서 연대와 협력을 해가지고 이 위기를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배 제의는 이 스트림 간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위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극복하자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여기 계신 존경하는 대한민국 소비 패션 여러분, 우리는 스트림 간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이 위기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상훈 명예회장님께서 위기를 극복하자는 메시지 전해주셨습니다. 건배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말씀 전해주시는데 저희가 한 분 더 건배제를 좀 청해 들어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노희찬 전임 회장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희찬 회장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울산년 새해를 맞아서 많은 축복이 있으시기를 빌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 그렇게 모든 경기가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에 이상훈 여회장님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에 모인 모두의 스트림 간의 협력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느 뜻보다도요, 스트림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걸 극복해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회도가 많이 되고 있는 AI의 활용, 이것도 함께 가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섬유 패션 산업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금년은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건배제의는 건배를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건배! 네, 고맙습니다. 자,
자, 우리 노희찬 전임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네, 건강하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건배제까지 모두 적으로만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들 지금 우울한 지경에 빠지는 것 같아서 조금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저희 회사의 그 베트남 공장에 쭉 흘러가는 걸 보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어떤 변화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 미국 그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은 관세 폭탄을 뭐 60%인가 매기겠다고 그러니까 바이어들이 알아서 좀 탈출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혜를 중국에서 지금 탈출하는 기업들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원단 장사를 하기 때문에 원단 쪽으로 보면은 중국의 화성 직물 화성 쪽 원단 생산이 지금 거의 중국이 한 90% 가까이 전부 다 중국 생산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화성 쪽이 좀 중국을 탈출해서 이제 다른 나라 생산처를 지금 찾아다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상담이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많이 늘고 우리는 그걸 대비해 가지고 좀 정서를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서두르고 있는데 그런 조금 이제 변화된 화성 쪽은 확실히 어떤 올해부터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화성 쪽에는 전통적으로 많은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대만, 그 한국 이 두 나라가 화성 쪽은 실질적으로 중국이 저렇게 많이 성장하기 전에 모든 기술들이 중국의 기술들이 그 한국 대만 쪽에서 다 가져간 기술들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조금 이제 그 관세 때문에 바이어들이 좀 회피를 하게 되면은 우리한테 상당한 그 많은 상담이라든가 희망적인 어떤 일이 생기지 않겠나 어떤 기대를 좀 가져보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사실일 것 같고 우리 그 석유 수출입협회에서는 그런 걸 대비해서 스리랑카에 그때 제가 몇 년 전에 가보니까 스리랑카 산업이 석유 산업이 전부 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면 쪽은 자체 생산으로 다 커버가 되는데 화성 쪽은 전부 다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화성협회에서 우리 수출입협회에서 3월달 지금 준비를 하고 한참 하고 있습니다. 3월 19일날 저희들이 가서 그 사무실 오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바잉 오피스들이 집결되어 있으니까 그쪽에 이제 바잉 오피스들한테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라고 그쪽으로 진출을 합니다. 많은 이제 우리 그 대구 쪽에 있는 화성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우리 협회를 통해서 그 직접 그 지금 현재 13개 업체가 지금 신청을 해서 오픈을 하는데 조금 이제 뭐 늦었더라도 좋은 제품들이 있으면은 우리 협회 쪽으로 전달해 주시면 거기에 전시를 하겠습니다. 전시를 해서 상담이 되면은 그쪽으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025년도 우리 제가 그 뱀띠입니다. 뱀띠라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우리 2025년도는 자 모두가
사업 번창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가집시다. 네, 고맙습니다. 희망과 기대 2025년을 기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방주득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 주십시오. 불안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건배제의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구 경북에서 오셨네요. 우리 섬유산업연합회 한상웅 회장님 무대로 오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마이크가 내한테 올 줄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제조업이 정말 이렇게 어려본 적이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지금으로서부터 염색까지 전국에 가동률이 40% 이하로 떨어져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힘을 좀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과 희망을 위하여 건배를 하겠습니다. 건배는 세 번입니다. 건강과 희망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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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한상호 회장님께서도 건강하고 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한 분의 건배제의 더 듣겠습니다. 이번엔 주식회사 성광의 민은기 회장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자, 민은기 회장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무대로 오시겠습니다. 나중에 축사를 해달라고 사실 좀 물어나 보든지 고기 잘 먹고 있는데 갑자기 시켜서 왔습니다. 왔으니까 하고 우리 중국의 삼국지 있죠. 삼국지는 이제 한 2000년 전에 세워졌는데 나관중이가 쓴 삼국지연이 있습니다. 지연이 삼국지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설명을 붙여서 한 게 나관중의 삼국지연이고, 우리가 주로 보고 있는 이게 삼국지는 전부 다가 나관중의 삼국지연의를 가지고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지연의에 보면은 거기 권두사가 있어요. 그대는 그러니까 서시죠. 삼국지연 서시인데, 삼국지연 서시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비성패 전두콩이라는 말이 중간에 나와요. 중간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시비와 성패가, 성공과 실패가 전두 돌아보니 공이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좀 어렵습니다만은 한 1년, 아까 우리 이성로 회장님은 한 2년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한 1년 되면은 지금의 이 어려웠던 시절을 아마 생각을 하면서 삼국지, 옛날에 나관중이가 옛날 삼국지를 그 사람의 전쟁을 읽으면서 했듯이 그런 이야기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을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조금 어렵시더라도 다시 참고 조금 있다가 다시 그때 어려웠지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2025년 우리 여기 계신 선배들이 모두 다 무탈하시고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일 실장 이야기하는데요. 20만 원 요즘 불황이라 절반 똑 잘라가지고 10만 원 했습니다. 10만 원보다는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만 그래도 가치가 있는 여러분들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우리 주 부회장 정말 열심히 했고 우리 시장들 노력 많이 했습니다. 상무들 마찬가지고.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 참 계속 어렵다 했는데요. 오늘 이성열 산자부 실장도 세종시에서 왔고 노회찬 회장님, 이상훈 회장님 다 바쁘신데 참석해 주시고 아주 좋은 말씀도 들려주시고 우리 방주석 회장님, 민은기 회장님 좋은 말씀 해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신 우리 경세호 회장님, 경세호 회장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우리 원로시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위대한 분입니다. 예, 참으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예,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앞으로 우리 섬유발전이요, 저는 사업을 53년 전에 했습니다. 영업감찰이라는 납세자 낼 때도 보정인을 내가지고 영업감찰 납세자 번호죠, 낼 때 아주 옛날이죠. 여러분 정말 오랜 삶을 살다 보니 고초도 좀 있었습니다. 뭐 산전수전 지하전 공중전까지 겪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곤 했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 한 5월달쯤 지나면요, 우리가 여러분 몸살 앓고 우리 홍재성 회장님 아까 기침 콜록콜록 하시는데 가시고 안 계시네요. 예, 독감 앓고 나면요 물맛, 공기 맛도 틀립니다. 기분이 아주 매우 좋아집니다. 그러듯 우리 이 고난도 잘 견디면은 분명히 좋은 날이 오고 삶이 편안한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히 올해가요. 우리 안윤정 선생님 애로운 걸음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 또 우리 PT 초대 영준 원장님 오시는데 인사 한번 드리시죠. 예, 예, 우리 PT 부임 받으신 지 1월 2일날 부임 받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예, 그럴 수 없는 게 뭐 안타깝긴 합니다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대 좀 해주십시오. 아까 뭐 올라와서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잘 안 됩니다. 말리고 또 뭐 축사 이야기를 며칠 전에 받았는데 뭐 이거 볼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올 때마다 후회하곤 합니다만, 어쨌거나 우리 섬유 산업을 제가 잘 살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예, 아까 54년 비즈니스 했다.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그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제가 여러분 좀 오버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마케터입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하려면요, 마케팅 능력 없으면 사업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섬유 산업을 아까 우리 김지훈 박사 이야기했던 전략 산업이니, 또 우리 노인찬 회장님이 스트리밍관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도 주시고 했는데, 우리 섬유 산업이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여로에 여러분들과 같이요. 일단 여기가 너무너무 멋있는 데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2층에 텍스바가 이야기하다 말았는데요, 한 1분만 들어가겠습니다. 얼마나 여기 서로 거기서 그 렌탈을 하고 대여를 해서 또 그 강연을 하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몰라요. 예, 앞으로요 3층에 여러분들 기대해 주십시오. 또 17층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곳이라는 이런 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제가 섬산년 회장하니까 각 업체 회장들이 저를 부러워 죽습니다. 왜냐고요? 이 섬유센터가 삼성동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걸 얼마나 우리가 알려야 됩니다. 예, 또 제가 조금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들이대야 됩니다. 누구한테든. 예, 우리 산업을 알려야 됩니다. 예, 아까 김 박사도 그랬죠. 이 전략 산업으로 가야 됩니다. 이 대단한, 이번에 베트남에 가서 우리 방주덕 회장님 사업장에 봤습니다. 아, 우리 방 회장님 저렇게 얼굴이 훤한 게 이 사업을 잘했어요. 우리 최재량 회장님 사업 얼마나 사업체가 큰데요. 안산도 그렇고 바늘. 또 우리 여기 오시진 않았습니다만 오병철 회장님 얼마나 사업 잘하죠. 그 위에 곳곳에 해외에서 사업을 잘하시는지 모릅니다. 네, 잠깐 이 말씀 드리려고 오병철 회장님도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부산의 이승근 회장, 또 전 대구 회장, 협회 회장인 조정문 회장, 은탑, 또 산업부장, 또 우리 홍재성 회장 검탑 받으신 1억 내놓으셨습니다. 조정문 회장님 또 요즘 비즈니스 하기 힘듭니다. 또 3천만 원 저희한테 또 기부하시겠다 준비해놓고 있고요. 우리 이승근 회장님, 또 우리 오병철 회장님이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기타 많이 하는 분은요 사업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 살아보니 그래요.
11조라는 게요. 꼭 불교 믿는 사람만 11조 있는 거 아닙니다. 버리면은 10% 정도는 우리 장학기금으로 좀 내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한 50억이 있는데요. 제가 한 60억까지는 해놓고 갈 겁니다. 안 되면 제가 채워 넣겠습니다. 예. 우리 오벤전 회장님께서 정확하게는 4억 내놓으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예. 이렇게 꼭 또 내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 우리 섬유인들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사업을 정말 잘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널리 좀 알려야 되겠다는 이 말씀 드리고 제가 올라온 겁니다. 예. 아무튼 올해 을사년 뱀기에 또 송년회도 있고 또 내년에 다가오는 우리 협회 50주년이 4월 1일입니다. 또 39회 섬유날 있고 해서 여러분들하고 줄탁동시로 정말 애로운 고비를 잘 넘기보면 세상에 실을 다 넘길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인사까지 우리 최명호 회장님의 에너지틱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도 건강하시고 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네, 이렇게 해서 얼추 만찬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이것으로 해서 2025년도 섬유패션의 신년 인사회 기념 행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대회 기윈 여러분들, 참석자분들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새해 건승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